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활기찬 인트로 음악과 함께 4강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열 문제 하나 통해서 여러분들 알고리즘 기초를 다지는 시간입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알고리즘은 기초가 중요하다. 한 강자 이해 안 되시면 반드시 질문 남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수열 문제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3강에서 살펴본 수열보다 조금 달라요. 일단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자, 뺄셈과 덧셈이 교대로 수행되는 이러한 형식의 수열입니다. 자, 이 수열 문제가 직접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에서 출제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스위치 변수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건지, 자, 스위치 변수에 대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거고요. 우리 함수 중에 모드 함수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함수. 자, 이러한 모드 함수는 특히 이제 짝수냐 홀수냐 이런 거 구분할 때 모드 함수를 많이 쓴다. 배수 판별을 할 때 모드 함수를 쓴다 그랬는데, 자, 이러한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짝수 홀수 판별하는 것이 어떠한 식으로 활용되는지,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똑같은 문제지만 초기값이 다양해질 수 있고 선처리 후증가냐 선증가 후처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의 순서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을 또 디버깅을 통해서 여러분이 분석하고 검증하는 작업, 이러한 것들을 저하고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3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같이 순서도를 분석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볼 거예요. 두 문제는 서로 다른 문제 같지만 결국은 같은 문제죠. 뺄셈 덧셈이 반복되는, 반대로 여기서는 덧셈 뺄셈이 반복되죠. 그죠? 자, 이런 식의 교차되는 이러한 수열을 어떻게 풀 것이냐, 이것을 함께 고민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 강좌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3강에서 여러분들께 문제 하나 내드렸는데 문제가 잘 풀리십니까?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이라면 의외로 쉽네, 문제 잘 풀렸네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야, 막상 또 수업 들을 때는 이해가 된 것 같았는데 문제를 풀려니까 또 이게 또 헷갈리네, 또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예요. 벌써부터 여러분이 완벽하게 다 이해하실 것 같으면 독학하시는 게 낫죠. 뭐 하려고 강의를 듣습니까? 그죠? 자, 뭔가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한 강자 열심히 강의 수강하시고 제가 내드리는 문제 열심히 푸시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면 그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강 문제 정답 저와 함께 살펴보시고, 자, 이 순서도라는 게 만만한 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이러한 간단한 수열을 나타내는 순서도입니다. 자, 문제는 1부터 5까지 합계를 구하는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자, 일단 순서도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i의 초기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썸의 초기값을 0이 아니라 2를 줬다는 거. 썸의 초기값을 가지고 이 초기값을 가지고 i의 초기값이 얼마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셨어야 되겠고요. 자, 일단 얼핏 봤을 때는 썸은 썸 플러스 i라고 하는 i 값이 먼저 더해지는 선처리가 먼저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i가 나왔네. i는 후증가가 됐겠구나. 그러면 얼핏 보면 이 순서도는 선처리 후증가. 그러면 선처리 후증가일 때는 우리가 항상 공식화해서 i는 자 5보다 작거나 같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단 말이죠. 디버깅을 통해서 그게 왜 함정인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되고, 이 순서도는 선처리 후증가와 선증가 후처리의 짬뽕입니다. 좀 특이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일단 i, 3번은 정답을 여러분이 골라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i라고 하는 변수는 여기서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3, 4, 5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변수니까 증가값이 1이 되면서 일씩 증가하는 변수겠죠. 자, 따라서 i는 i 플러스 1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많이 찾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이거조차도 이해 안 되셨다면 3강을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자, i는 i 플러스 1, 일씩 증가하는 건데 썸의 초기값을 2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디버깅 해볼게요. i의 초기값은 아직 몰라요. 근데 썸의 초기값을 2를 초기값으로 줬어요. 0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썸의 초기값을 2를 줬죠. 0이 아니라 2를 줬어요. 초기값을. 그러면 여기서 썸은 썸 플러스 i를 수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썸 값이 지금 1이니까 썸 플러스 i다 그러면 이래전에 1 플러스 i 값을 할 거 아니에요. 1 플러스 i. 그럼 이제 여기서 i 값의 초기값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래전에 1 플러스 i를 연산한다는 이야기는, 자, 여기서 1 플러스 i, 이게 1이네. 그럼 플러스 i는, 요놈이 i가 돼야 되겠네. 요걸 찾아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i의 초기값은 2. 그쵸? 자, 그럼 이제 디버깅으로 맞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자, i의 초기값을 얼마 줬냐면 2를 줬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썸에다가 바로 i를 누적했어요. 1에다가 2를 누적하니까 썸 값은 얼마? 자, 이렇게 누적해서 3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자, 이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은 1 더하기 2를 계산한 결과값입니다. 여기까지 계산했네요. 자, 여기까지 맞게 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i는, 자, 일단 선처리, 후진과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넣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선처리니까, 후진가 됐으니까. 5일 때도 돌려줘야 되겠지. 라고 해서 이렇게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버깅을 통해서 저게 과연 맞는지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5보다 작으니까 yes 방향으로 오겠죠. i 플러스 1에서 1 증가되죠. 자, 따라서 i가 2에서 1 증가돼서 3이 될 거예요. 자, 3이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3을 썸에다가 누적하랍니다. 자, 따라서 썸에다가 3값을 누적하니까 6이 나왔죠. 이 6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다가 3을 누적한 값입니다. 됐죠? 자, 맞게 돌아가고 있네요. 그죠? 자, 아직 i는 3밖에 안 됐으니까 5보다 작거나 같으냐? yes. 자, i가 1 증가하니까 3에서 4가 되겠죠? 그 4를 또다시 썸에다가 누적을 합니다. 자, 따라서 6에다 4 누적하니까 10이 되겠네요. 자, 이 10이라는 값은 여기에다가 또 4를 누적한 결과값이죠. 자,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잘 보셔야 됩니다. 아직 i는 5가 안 됐죠. 그죠? 자, 또 돌아옵니다. i를 또 1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4에서 i 값이 5가 됐어요. 자, 그리고 그 5를 여기서 더해주죠. 그죠? 썸에다가. 그러면, 자, 썸에다가 5를 더해서 썸값은 15가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5를 더했네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끝내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수열은 5까지 합계니까 이미 5까지 합계가 썸에 구해져서 15라고 하는 결과값이 이미 나왔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더 이상 반복하면 안 되고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뭐라 그랬냐면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yes면 2로 가라 했어요.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1위로 가야 되는데 또 반복이 돼버리죠. 그럼 여기로 와서 어떻게 돼버려요? i 값이 얼마? 6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1 증가해서. 그리고 이리로 돌아와서 그 6을 썸에다가 더하니까 썸값 15에다가 6이 더해져서 21이라는 값이 구해진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5까지 합계가 아니라 6까지 합계가 구해졌죠. 그리고 나서 i값은 6이니까 여기서 i가 5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죠. 커졌죠. 따라서 no! 나가버리는 거죠. 야, 여기까지는 딱 맞게 돌아간 것 같은데 i가 5일 때 한 바퀴 더 돌려줬더니만 6이 되면서 6까지 합계가 구해져 버렸네. 따라서 이게 아닙니다. 자, 이 2번 정답 틀리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2번 정답은 i가 5보다 작으냐로 했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얼핏 보면 이게 선처리 후진과 같아요. 그런데 이 초기값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초기값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먼저 처리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값을 잡을 때는 자 먼저 처리를 했으니까 썸의 초기값 1을 줬으니까 플러스 i는 2를 주면 되겠네. 그래서 1, 2로 초기값 찾는 거는 선처리 방식이 맞아요. 그런데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를 보면은 선증가 방식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자 보세요. i의 초기값을 2를 줬잖아요. 자 여기서 이렇게 돌아와 보세요. i 플러스 1에서 3이 됐죠. i가 3이 됐고 그 3을 여기서 더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i가 4가 되죠. 그 4를 돌아와서 더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i가 5가 됐죠. 먼저 5를 만들고 그 5를 가지고 와서 더했죠. 그러니까 나가야지. 그러니까 요놈하고 요놈의 관계를 먼저 보면 얘가 먼저 증가하고 나서 여기서 더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는 선처리 후증가가 아니고 요 두 놈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선증가 후처리예요. 그래서 요게 맞는 겁니다. 희한하네. 그죠?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만약에 이 3번 이 처리문이 여기로 들어와 있다면 그러면 선처리 후증가가 정확히 맞죠. 얘가 여기로 들어와 있으면 여기가 작거나 같다가 맞아요. 그러면 선처리 후증가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분기문을 지나서 있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인력공단에서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먼저 선처리를 하긴 했는데 여기서 후증가가 된 게 아니라 분기문을 지나고 나서 증가되고서 넘어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선증가가 되고 넘어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분석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버깅이 중요한 겁니다. 얼핏 봤을 때는 누구나 여기를 선처리 후증가니까 작거나 같다. 됐죠? 찾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돌려보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 6까지 넘어가 버리네.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검증하셔야 됩니다. 디버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본격적으로 이번 강좌 들어갈게요. 자, 34페이지의 수열 문제 보겠습니다. 1-2 플러스 3. 자, 빼기, 더하기가 교대로 수행되는 이러한 수열 문제 34페이지 문제 같이 볼게요.
자, 알고리즘에 사용되는 변수는 아래와 같다라고 해서 변수 3개가 사용된 걸 알려줬는데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너무 눈여겨봐 두시면 좋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변수 설명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원래 초반기엔 나왔어요. 05년도부터 07년도까지는 나왔는데 07년도에 문제 하나가 좀 논란이 된 이후부터는 인력공단에서 부담을 느꼈는지 아니면 또 문제 난이도를 조금 높인다는 생각인지 몰라도 이 변수에 대한 설명을 아예 빼서 나옵니다. 따라서 순서도를 보고서 여러분이 무슨 변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이러한 설명 안 나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니까 n이라고 하는 변수는 수열의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 자, 따라서 n은 1, 2, 3, 4, 5, 6, 7, 8에서 100까지 증가하는 변수니까 뭐 이것만 딱 봐도 n은 나오죠? 그죠? n은 n 플러스 1이겠구나. 2씩 증가되는 누적 변수겠구나 하는 거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두 번째, 썸은 합계를 나타내는 변수니까 1부터 이 수열의 100까지 합계를 나타내는 저장될 공간이 썸이라고 하는 공간이겠죠? 자, SW라고 이름 붙인 이러한 변수는 마이너스 현상과 플러스 현상을 교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변수랍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위치 변수겠죠? 됐나요? 자, 대충 변수가 이렇게 사용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자,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빼기 더하기 연산이 교대로 반복되는 그러한 수열이죠. 자, 어차피 여기에 이 1이나 2나 3이나 4 쭉 해서 100까지 변하는 이 수는 뭐예요? n이라고 하는 변수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 n이라는 변수는 썸이라는 변수에 누적되겠죠. 그러면 딱 요 정도는 나오죠, 머릿속에. n이라는 변수는 2씩 증가하는 변수. 됐죠? 그리고 썸이라는 변수의 그 n값은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는데 문제는 무조건 더해지는 게 아니라 빼지는 경우도 있고 더해지는 경우도 있더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번은 빼지고 한 번은 더해지고 자, 이런 식으로 빼기와 더하기가 교차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99 홀수일 때는 더해졌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계속 진행돼서 마이너스 100. 짝수일 때는 빼졌네. 그러면 야, 홀수일 때는 더하게, 짝수일 때는 빼지게 만들어주면 되겠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홀수는 더하고, 짝수는 빼고. 그러면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해서 자, n값이 증가된 그 값이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해서 더할 거냐 뺄 거냐를 결정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n이라고 하는 값을 일단 1 증가시켜 놓은 다음에 그 n이라고 하는 값이 짝수냐 홀수냐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모드 함수를 가지고 어떻게 그 n값을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누죠. n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냐라고 물으면 되겠죠. 자, 모드 함수는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자, 그래서 이쪽이 만약에 yes로 간다. 자, 이쪽이 yes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은 no, 아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자, 2로 나누어서, n값을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됐다는 소리는,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는, yes로 갔다는 소리는 이 소리가 뭐예요? 짝수란 소리죠, 이쪽이. 자, no로 왔다는 소리는 이쪽이 홀수란 소리죠.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n값을 0을 줬어요. 자, n값의 초기값을 0을 줬습니다. 그러면 n은 n 플러스 1을 하면, 자, n의 초기값을 0을 줬는데, 자, n은 n 플러스 1이 돼서 n이 1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1이라고 하는 값이 짝수냐 홀수냐 여기서 판별하는 거죠. 자, 모드 n, 2, n을 2로 나눴을 때, 지금 n값이 얼마예요? 1이죠. 2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 이걸 찾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여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자, 2를 2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얼마냐 물으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1 나누기 2를 하면 목이 얼마입니까? 목이 0.5 목이 0.5 그죠? 나머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2를 2로 나누면 자, 안 나눠지니까 0이 되고 그 다음에 10이 되고 0.5 그러면 2, 5, 10이 돼서 나머지 0. 자, 목은 0.5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거 아니냐? 나눠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모드 함수는 소수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목이 소수가 나올 때까지 진행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1을 2로 나누면 자, 1을 2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그냥 0이 돼버리고 그냥 1 남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습니까? 0.5까지 이거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0.5까지 진행하지 않고 소수까지 진행 안 합니다. 안 나눠 떨어지면 그만이에요. 따라서 남는 건 그대로 요놈이 그대로 남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따라서 이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을 2로 나누면 원래 0.5가 되고 나머지는 0이 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소수까지 구하는 게 아닙니다. 모드 함수는 목이 정수이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목이 정수이어야 되기 때문에 1을 2로 나누면 0이 되고, 자, 이 0은 0이니까 0 되면서 나머지가 1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값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 1이죠. 자, 따라서 1은 짝수 홀수. 따라서 이쪽으로 오겠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홀수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더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여기서 썸은 자, 썸은 썸 변수에다가 n값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n값을 더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n이 1 증가합니다. 자, n은 지금 1이었는데 1에서 2로 증가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판단합니다. 2를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 오, 0이 되죠. 자, 다시 말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2는 짝수죠. 자, 짝수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썸 변수 값은 기존의 썸 변수 값에서 어떻게 해라? n값을 빼라. 기가 막히죠, 그죠? 자, 대충 이런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n을 1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에서 나온 n이라고 하는 값이 짝수냐 홀수냐를 이렇게 모드 함수를 이용해서 판단을 해서 홀수다 그러면 쭉 보니까 홀수가 더해졌더라. 따라서 썸 변수에다가 그 n값을 더해주고, 자, 그리고 다시 1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된 n값이 짝수다라고 할 때는 썸에다가 그 n값을 빼주도록 해주게 되면 1씩 증가하면서 계속 한 번은 1위로 올 거고, 한 번은 짝수로 1위로 갈 거고, 1은 1위로 오고, 2는 이쪽으로 갈 거고, 3은 1위로 오고, 4는 이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린지 이해되셨습니까? 아하. 자, 이런 식으로 순서도 하나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두 번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값을 초이값을 0을 줬어요. 썸이라고 하는 값도 초이값 0을 줬어요. 그리고 스위치라고 하는 변수에도 초이값을 0을 줬어요. 자, 그래 놓고 n은 n 플러스 1을 했습니다. n을 1 증가시켜요. 자, 그래 놓고 밑에서 물어요. 스위치 변수 값이, 자, 분기문을 만들어요. 자, 분기문 이렇게 표시할게요. 스위치 변수 값이 0이냐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그러면 1회전에 어디로 갈까요? 1위로 오겠죠, yes로. 그죠? 왜? 지금 0을 넣어놨잖아요. 0을 넣어놓고 0이냐 물었으니까 당연히 yes 방향으로 가겠죠, 1회전에. 자, 1회전에 이쪽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자, no, 아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게.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순서도가 실행될 때 1회전에 이쪽으로 가잖아요. 0을 넣어놓고 0이냐 물었으니까 이쪽으로 갈 겁니다. 그럼 여기에 썸 플러스 n이 와야 되느냐, 썸 마이너스 n이 와야 되느냐,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뭘 가지고 판단할까요? 초기값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n값과 썸값을 둘 다 초기값을 0을 줬죠. 그러면 디버깅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자, n의 초기값을 0을 줬어. 썸의 초기값도 0을 줬어. 그래 놓고 나서 n을 1 증가시켰네. 자, 그러면 n값이 0에서 1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위치 변수 0을 넣어놨으니까 0이냐라고 물었으니까 이쪽으로 1회전에 와요. 그러면 자, 지금 썸 변수 값은 0이고 n 변수 값은 1이니까 이거 가지고 뭘 연산할 거냐 말이에요. 썸 변수 값은 0, n 변수 값은 1. 그러면 썸은 썸 플러스 n이다 그러면 0 플러스 1이 될 거고, 썸은 썸 마이너스 n이다 그러면 0 마이너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를 보고서 0 플러스 1이 돼야 됩니까? 0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0 플러스 1이 돼야 되죠. 자, 여기 안 해도 되는 0이 더해지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덧셈 연산이 와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기 와야 될 답은 뭐예요? 썸은 썸 플러스 n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덧셈이 이쪽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잊지 않고 스위치 변수 값을 뭘로 돌려요? 1로 돌려줘야 되겠죠? 자, 여러분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자, 스위치 변수 값을 1로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 여기로 돌아오면 n이 1 증가되면서, 자, n이 이제 1 증가돼서 2가 되고, 그리고 스위치가 0이냐? 스위치 1로 돌렸잖아요. 1위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2회전은 이쪽으로 올 거란 말이죠. 1회전은 저리로 가서 더했고, 2회전은 이쪽으로 와서 반대로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여기는 썸은 썸 마이너스 n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 놓고 당연히 여기서 스위치 변수 값을 다시 0으로 돌려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초기값을 보고서 n값이 0이고 썸값이 0이라고 하는 이 초기값을 보고서 디버깅을 해봤더니 n값이 0에서 1이 되고 썸값은 0이니까 0하고 1하고 연산을 하네? 그러면 가만 보니까 0 더하기 1이 수행되겠구나. 따라서 1회전에 수행되는 연산이 0 더하기 1이네. 그러면 스위치 변수값 0을 넣어놨고 0이냐 물었으니까 1회전에 이쪽으로 오니까 여기에 썸 플러스 n이 와야 되는구나. 그래야 0 더하기 1이 수행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면 반대는 당연히 여기는 썸은 썸 마이너스 n이 오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초기값을 바꿔볼 테니까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n값을 1을 줬어요. 썸 변수 값도 1을 줬습니다. 그래 놓고 스위치 변수 값도 예를 들어서 0을 줬어요. 자, n은 n 플러스 1이다.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밑에서 물었어요. 스위치 변수 값이 0이냐?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당연히 1회전에 어디로 갑니까? 1회전에 yes 방향으로 가겠죠. 자, 1회전에 이쪽으로 오겠죠. 자, 그럼 여기 들어와야 될 게 썸 플러스 a냐, 썸 마이너스 a냐.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디버깅 하면 되죠. 자, n값이 얼마? n값 1. 썸값 얼마? 썸값도 1을 줬단 말이죠. 그러면 n값이 먼저 1 증가되니까 선 증가돼서 2가 될 거고. 그러면 썸에 있는 값과 n값을 가지고 연산할 때 1하고 2가 연산되겠네. 그러면 1 마이너스예요? 1 플러스예요? 이거 보면 알죠? 1 마이너스이네. 따라서 자, 여기로 와야 되는 건 뭐예요? 마이너스 연산이 먼저 와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썸은 썸 마이너스 n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됐죠? 자, 이거 더하기 아닙니다. 가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이쪽으로, 자, 노의 경우에 이제 반대로 썸은 썸 플러스 n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 알고리즘의 핵심은 뭐냐면 초기값을 가지고 그리고 스위치 변수 값을 가지고 1회전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판단해야 되겠고요. 1회전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판단이 됐으면 초기값을 가지고 n과 썸값의 초기값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갈 연산이 플러스 n이냐 마이너스 n이냐 더하기 연산이냐 빼기 연산이냐 이것을 여러분이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순서도 보면서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자, 34페이지의 순서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 플러스 3 마이너스 4부터 쭉 해서 마이너스 100까지 진행되는 순서도예요. 초기값을 봤더니 n의 초기값 0 줬고 썸의 초기값 0을 줬네요. 자, 디버깅 하는 겁니다. n의 초기값 0, 썸의 초기값도 0. n을 1 증가시켰어요. 자, 0에서 n이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모두 1을 2로 나누어라. 나머지가 1이냐? 우리는 아까 나머지가 0이냐를 물었는데 얘는 나머지가 1이냐라고 물었네. 그러면 나머지가 1이냐 yes로 온다는 소리는 뭐예요?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홀수인 경우죠. 노라는 이야기는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니까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짝수인 경우예요. 문제 딱 보니까 홀수 1, 3, 5 다 더해졌네. 자, 따라서 홀수는 더해졌으니까 이쪽으로는 플러스 n이 돼야 되는 거고 짝수는 빼졌으니까 이쪽으로는 마이너스 n이 돼야 되는구나.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틀리죠, 그죠? 아까 우리는 나머지가 0이냐를 물었어요. 나머지가 0이냐를 묻는 것은 짝수냐를 묻는 거고 나머지가 1이냐를 묻는 것은 홀수냐를 묻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플러스 n, 이쪽으로 마이너스 n. 홀수는 더하고 짝수는 빼고. 자, 그리고 나서 n값을 보니까 여기서 n값이 선증가가 됐고 그리고 여기서 n값이 더해지고 n값이 빼지고 후처리가 됐잖아요. 선증가 방식을 썼으니까 더 볼 것도 없이 n은 100보다 작으냐라고 물어야 되죠. 그래서 n은 최종적으로 100이 되면 나가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돌려볼게요. 자, n이 2가 됐죠, 그죠? n이 1이 됐죠? 1이 됐고. 자, 1을 2로 나누면 0.5라 그러면 안 됩니다. 목은 0이 되고 나머지가 1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1 되니까 yes로 와서 1이 오겠죠? 그러면 썸에다가 누적돼서 더해지니까 0 플러스 1이 돼서 썸값은 1이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n은 100이 안 됐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n은 또 1 증가돼서 1 증가되니까 1에서 2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냐? 아니죠. 나머지 0 나오죠. 자, 따라서 나머지 0 되니까 no 이쪽으로 와서 썸 마이너스 n을 수행하라. 자, 썸에는 1이 있었는데 마이너스 n, 2를 수행하니까 1 마이너스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맞게 가고 있죠? 자, 그 다음 n이 아직 100이 안 됐습니다. 돌아갑니다. n이 1 증가된다네. 자, 따라서 n은 3으로 증가하고 자,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 1이냐? 오케이. yes로 오겠죠? 자, 따라서 썸 플러스 n을 수행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을 수행하죠? 자, 따라서 얼마? 2가 되겠네. 자, 지금 이 2라고 하는 값이 0 플러스 1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 온 건가요? 플러스 3까지 온 거네요.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계산한 거죠. 그죠? 0 플러스 1 하면 1이고 1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하니까 플러스 2.
맞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더 돌려볼까요? 자, 다시 돌아오면 n은 1 증가합니다. 3에서 얼마? 4로 증가하죠. 4를 2로 나누면 나머지 0, 오케이. 1이냐? No, 0이죠. 이쪽으로 오죠? 짝수니까. 짝수는 빼라. 자, 따라서 2에서 4를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오케이? 자, 여기다 마이너스 4를 한 경우입니다.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대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순서도는 하자가 없는 순서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게 문제로 나왔을 때 가로가 나올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요거 요런 거. 어느 쪽으로 더하기 어느 쪽으로 빼기 연산이 올 수 있느냐. 자, 이거 여러분이 판단하는 데는 뭘 가지고 일단 요거 가지고 짝수냐 홀수냐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초이값 가지고 이해되셨죠? 그죠? 자, 어찌됐거나 지금 여기서는 홀수 짝수 방법을 썼으니까 1이냐 예스면 여기는 홀수니까 홀수 경우에는 문제를 봤더니 더했더라. 그리고 노가 되면 이쪽으로 짝수가 오는 거니까 짝수의 경우엔 뺐더라. 이걸 가지고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분석됩니까? 됐어요.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35페이지 순서들을 한번 함께 분석해 볼게요. 자, 이 순서도는 딱 보니까 스위치 변수를 이용했군요. 자, 그러면 한번 디버깅 해봅니다. 자, n의 초이값은 0을 줬고요. 그 다음 썸의 초이값 역시 0을 줬군요. 자, 그리고 스위치 변수의 초이값도 0을 줬습니다. n을 1 증가시킨답니다. 자, n 따라서 0에서 1이 될 것이고 자, 스위치 변수 값이 0이냐? 지금 0이죠? 스위치 변수 값 0이니까 yes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게 여기 들어와야 되는 게 덧셈이냐 뺄셈이냐 판단을 해야 돼요. 뭘 가지고? 초기값을 가지고. 자, 지금 초기값 n값 0 줬고 썸값 0 줬고 n이 1 증가됐습니다. 1이 됐어요. 그러면 1회전 연산해서 0하고 1을 가지고 연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0하고 1 갖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놈이 들어간 거구나. 0 더하기. 됐죠? 따라서 여기는 썸 플러스 n이 와야 되는구나. 1회전에 요 놈이 수행된단 말이에요. 됐죠? 자, 따라서 0 더하기 1에서 1 나오겠죠. 그리고 잊지 말고 스위치 변수를 1로 돌려야 반대로 돌아가겠죠. 스위치를 1로 돌립니다. 자, 아직 100이 안 됐으니까 돌아와서 n이 1 증가합니다. 자, n이 1 증가하면 1에서 2가 될 거고요. 스위치가 0이냐? 아니죠. 스위치 1로 돌렸죠. 노방향으로 오겠죠. 자, 노방향으로 오니까 이번엔 어떻게 해요? 썸 마이너스 n을 수행합니다. 자, 따라서 썸에서 n값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1. 됐어요? 1 마이너스 2니까. 오케이. 잊지 말고 스위치 변수 값 다시 0으로 돌리죠. 자, 스위치 변수는 계속 0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저쪽, 한 번은 이쪽. 됐죠? 자, 다시 100이 안 됐으니까 돌아옵니다. n이 1 증가하죠? 자, 그럼 n은 또 3으로 증가하고요. 자,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스위치가 0이냐? 자, 스위치 0이네요. 오케이. 따라서 yes로 오죠. yes로 오니까 이번엔 더하기 수행하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1, 3 더하니까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오케이. 자, 그리고 n값만 봤을 때 n은 선증가. n 플러스 1, 선증가됐고, 여기에서 플러스 n, 마이너스 n, 후처리가 됐죠. 선증가 후처리니까 더 볼 것도 없이 n은 100보다 작으냐? 자, n이 100보다 작으냐? 요 말은 뭐하고도 같아요? 그렇죠. n이 작거나 같으냐로 나왔다면 여기 들어갈 게 뭡니까? 그렇죠. 99죠. 99. 최종적으로 n값은 99일 때 최종적으로 돌아가서 100이 되면서 100이라고 하는 값이 이쪽으로 와서 짝수니까 빼지면 짝수 여기서 홀수 짝수 따지는 게 아니죠. 자, 이쪽으로 오겠죠. 이쪽으로 와서 마이너스 100이 수행되면서 나가겠죠. 그죠?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0. 됐습니까? 따라서 이 순서도는 하자 없는 순서도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n의 초이값이 0이 아니고 1이 주어졌다면 썸의 초이값이 0이 아니고 1이 주어졌다면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1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디버깅 해보는 거예요. 자, n 초이값 1 줬습니다. 그 다음에 썸의 초이값도 1을 줬어요. 스위치 변수의 초이값은 0입니다. 자, n을 1 증가시키죠. 그러면 1에서 n값이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자, 스위치 변수값 0이냐? 지금 0입니다. 스위치 변수값 0이에요. 자, 그럼 1위로 내려와야 되겠죠.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기 들어가야 될 게 썸 플러스 n이냐, 썸 마이너스 n이냐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썸 플러스 n이든 썸 마이너스 n이든 썸 값하고 n 값을 가지고 연산할 거 아니에요. 1하고 2를 가지고 연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딱 문제를 보니까 1하고 2를 가지고 연산하는 건 요 놈이네. 그러면 1 마이너스 2가 연산되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로 들어와야 될 게 플러스 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n이 1위로 와야 되죠. 왜? 1회전에 1위로 오니까 0을 넣어놓고 0이냐 물었으니까 1회전에 1위로 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연산이 수행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연산 재료가 되는 썸과 n값이 어떻게 된다? 1하고 2라 말이에요. 따라서 1하고 2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봤더니 1 마이너스 2네. 따라서 여기는 뺄셈 연산이 와야 되겠지. 따라서 썸 마이너스 n. 오케이? 그러면 당연히 반대는 여기가 썸 플러스 n이 여기서 수행돼야 된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이 초기값이 얼마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쪽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순서도를 보고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분기문은 더 볼 것도 없이 선증가, 여기서 후처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n은 100까지 증가해야 되니까 n이 100보다 작으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99가 됐을 때 돌아와서 100이 되면서, 자, 100이 빼지면서 나오게 되겠죠. 됐습니까? 분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쭉 돌려보시면, 자, 따라서 1-2가 돼서 -1 될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1 증가돼서 3 될 거고요. 이렇게 더해주니까 2가 될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n 증가돼서 4가 될 거고, 자, 짝수니까 빼주겠죠. 자,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2가 될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순서도는 하자가 없는 거죠. 자, 이 순서도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초기값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요 놈과 요 놈의 위치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수열 문제 36페이지에 있는 문제 풀어볼게요. 조금 다르네요. 그죠? 자, 일단 다른 점이 100까지의 합계가 아니고 99까지네요. 99까지 진행됐고, 그 다음 -1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좀 다르네요. 그죠? 자, 아까 우리는 1 -2 플러스 3이었는데 여기는 -1 플러스 2 -3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알고리즘에 사용된 변수는 두 개, n변수와 h변수 쓰였네요. 자, n변수는 각 항을 나타내는 변수니까 1에서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뭐 더 볼 것도 없이 n변수 값은 1씩 증가하는 누적산이 되겠죠. 자, 합계를 저장하는 변수가 h변수니까 뭐 더 볼 것도 없이 h변수에는 뭐가 누적됩니까? h변수 값에다가 n값이 누적될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빼기도 있으니까 자, 요런 게 한 번 수행되고 또 한 번은 요런 놈이 수행되면 되겠죠? h는 h-n. 자, 이 두 놈이 교대로 수행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 놈이 교대로 수행되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순서도를 만들었을까? 이걸 이제 순서도 보고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딱 보니까 스위치 변수도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디버깅으로 한번 푸는 겁니다. 자, 이게 실제 기능사에서 기출된 문제인데 여러분이 시험 본다 생각하시고 자, 어떻게 제가 문제를 풀어가는지 잘 보세요. n의 초기값 0 줬죠. h의 초기값도 0을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n은 h는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더 볼 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n이라고 하는 변수는 1, 2, 3, 4 증가하는 변수니까 n은 n 플러스 1 이외에 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자, 따라서 1번은 더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n은 n 플러스 1. 다른 게 될 수가 없어요. n 플러스 1이 계속 반복돼야 되겠죠. 그러면 n이 n 플러스 1 돼서 0에서 n 값은 1로 바뀌었어요. 그죠? 선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h에다가 자, 그러면 h에다가 n 값을 더할 거냐 뺄 거냐. 자,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뭘 가지고? 요 놈 가지고 결정한다니까, 요 놈. 0하고 n값 1하고 요 놈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할 건지 뺄 건지. 자, 그러면 재료가 0하고 1이에요. 지금 여기 0은 없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여기다 0을 붙여보면 0-1이 이래전에 되는구나. 따라서 여기 들어가야 될 답은 h는 h 플러스 n이에요? 마이너스 n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n이죠? 자, 따라서 여기 들어갈 건 마이너스 n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h-n을 푼 근거가 뭡니까? 초기값을 가지고 h 초기값은 0이고 n은 0에서 1 증가돼서 1이 됐으니까 0하고 1을 가지고 연산할 거 아닙니까? 0하고 1을 가지고 연산할 건데 보니까 0이 없어요. 여기다 0 붙이면 0-1. 됐죠? 자, 따라서 여기는 h는 h-n이 들어가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 분기문을 보니까 좀 특이합니다. 그죠? 우리는 여기다가 부등호,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걸 넣었었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n대 이렇게 써놨네요. 그죠? 자, 분기문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n이 99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있고 이렇게 n대 얼마다 그럴 때는 자, n이 9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yes나 no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라 n대 예를 들어서 여기는 더 비교할 거 없죠. 99죠. 뭐 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3번은 99. 그럼 n하고 99를 비교해서 그때는 이쪽과 이쪽에 부등호를 여기다 넣습니다. yes, no를 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 4번 문제 못 풀면 바보예요. 자, 보세요. n하고 99를 비교해서 n이 99보다 크거나 같으냐라고 그랬어요. 크거나 같으면 이쪽으로 가랍니다. 여기가 크거나 같다 하니까 자, 99가 있는데 99가 있잖아요. 그러면 99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쪽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이쪽 아닙니까? 그럼 얼마예요? 그죠? 작다 아닙니까? 작다. 당연한 이야기죠. 4번을 못 풀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크거나 같다가 나왔으니까 여긴 당연히 작다밖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n이 99보다 작으면 왜 작다가 여기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선증가 후처리 아닙니까? n값이 선증가가 됐고 후처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n이 99보다 작으면 계속 진행해라.
그리고 n이 99가 됐을 때 나가라 이 소리죠. 따라서 이쪽으로 최종 나왔을 때 n값은 99가 됐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됐죠? 근데 밑에 봤더니 이게 또 있네. 이게 뭐야? n은 여기 들어갈 거 n 플러스 1밖에 없는데 일단 넣는 거죠. 그럼 보세요. n이 또 1 증가한답니다. 자, 일단 0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구했어요. 그런데 n이 또 1 증가됐네? 그럼 n이 2가 되겠네. 그러면 이번은 h는 하고 나왔습니다. 그럼 뭘 넣겠어요, 여기다가? h에다가 n값을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 h값 마이너스 1 들어가 있는데 2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를 더해줘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는 더 볼 것도 없이 h는 h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플러스 n을 하니까 1 이렇게 구해줬네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답 딱 구했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정답을 가지고 디버깅하는 걸 보세요. 자, 1번에 n은 n 플러스 1을 정답으로 골랐습니다. 자, h는 h 마이너스 n을 골랐어요. 그리고 자, n 대 99를 비교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작으냐 이렇게 했고요. 자, n은 n 플러스 1, n을 골랐고요. 자, 여기에는 h 플러스 n을 골랐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골랐어요. 그러면 내가 고른 정답이 맞는지 이제 디버깅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자, 신나는 기분으로. 자, n 0을 줬습니다. h값 얼마? 0을 줬어요. 그리고 n을 1 증가합니다. 자, 따라서 n값 1이 되고 자, h-n을 하랍니다. h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1 되네. 자, 이 마이너스 1이란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0-1의 결과입니다. 오케이? n은 99가 안 됐죠? 밑으로 내려옵니다. 작으냐니까. 그죠? 내려오죠? 오케이. n은 또 1 증가하랍니다. 자, n 1 증가돼서 2가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h에다가 n을 더하랍니다. h는 h 플러스 n. 자, 따라서 h값에다가 n값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얼마? 1 나왔죠. 자, 이 1이라는 결과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2를 한 거예요. 오케이? 플러스 2.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돌아왔습니다. n을 또 1 증가하랍니다. n은 3이 되고. 자, 이번에는 또 h-n을 하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하니까 1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2 나오네요. 자,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은 마이너스 3 한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3. 야, 제대로 돌아가네요. 그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내려갑니다. n을 또 1 증가시키죠. 자, 따라서 n은 4가 되고요. 자, 4라는 값을 n에 누적해라. 더해라, 이번에는. 자, 따라서 마이너스 2 플러스 4가 되니까 2가 되죠. 자, 이 2라는 값은 여기다 플러스 4를 해준 거죠. 오케이. 됐습니까? 됐죠. 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쪽이 크거 나갔다니까. 이쪽은 작다죠. 당연히 작다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n이 선증가 호처리가 됐으니까 n이 99보다 작으냐? 그러면 계속 진행해라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디버깅을 해보면 내가 찾은 정답이 정확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고민을 하실 건 뭐냐면 이 문제는 마이너스 99까지 나왔기 때문에 맞는 문제예요. 만약에 이 문제가 플러스 100까지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다라고 했으면 틀려요. 플러스 100까지는 진행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플러스 100까지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에서 플러스 100까지라고 나왔다면 이건 문제 오류입니다. 왜? 분기문이 여기에 있죠. 종료되는 시점이 여기서 언젠가 종료가 되겠죠. 그죠? 자, 요놈 실행하고, 요놈 실행하고, 요놈 실행하고, 돌아가서 요놈 실행하고, 요놈 실행하고, 요놈이 빼는 연산이고, 요놈이 더하는 연산이죠. 그죠? 뺐다 더했다, 뺐다 더했다. 계속 교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n값의 변화를 보니까 n은 0이었어요. 1 증가되면 여기서 1, 여기서 2, 3, 4, 5, 6, 7, 8, 9, 10.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n은 홀수가 되고 여기서 n은 짝수가 되죠? 그러니까 홀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뺐고 짝수는 더했잖아요. 됐어요? n은 여기서 홀수가 되고 1 증가돼서 2, 3, 4. 아하. 자, 따라서 언젠가 얘는 여기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 그죠? 그러니까 홀수가 됐을 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문제에서 플러스 100이라고 나왔다면 문제는 오류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0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100은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여기서 플러스라니까 101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따라서 짝수에서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 순서도는 언젠가 홀수에서 멈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99까지 또는 뭐 마이너스 97까지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플러스 100까지 구해라 그러면 문제 오릅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셨나요? 아하. 자,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 문제죠. 이게 기능사 문제입니다. 우리 벌써 이제 4강인데 기능사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정보처리 기능사. 물론 우리는 기능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이러한 순서도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문제를 푸는 과정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거예요. 자, n 플러스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골라야 되고 여기는 크거 나갔다니까 당연히 반대로 여기는 작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n은 99까지 가야 되니까 99를 써놓은 다음에 작으면 진행한다. 선증가 후처리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니까 1이에요, 1. 그러면 0하고 1을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니까, 빼줘야 되네, 0-1.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1을 증가해서 2가 되니까 2는 더해지죠. 따라서 H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구해놓고서 내가 구한 값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쭉 돌려보는 거예요. 한 5바퀴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디버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간다, 그럼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푸실 수 있겠죠? 오케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교대로 변화되는 그러한 수열 문제를 푸는 그러한 연습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교대로 연산되는 수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짝수냐 홀수냐를 판별해서 더할 거냐 뺄 거냐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스위치 변수를 이용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그죠? 자, 그런 것들 여러분이 초기값을 가지고 이래전에 어느 쪽으로 가느냐, 스위치 변수 값을 가지고 이래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럼 여기로 들어와야 될 것이 덧셈 연산이냐 뺄셈 연산이냐, 이거를 초기값을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수업을 제대로 받으셨다면, 자, 역시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수열입니다. 1-2 플러스 3 쭉 나가는 이런 수열이에요. 자, n의 초기값을 여러분이 구해내셔야 되는데, 이 초기값을 구하는 힌트는 썸의 초기값을 가지고 n의 초기값을 여러분이 구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에 덧셈 연산이 오느냐, 여기에 덧셈 연산이 오느냐. 자, 2번과 3번 여러분이 수업 잘 들으셨다면 판단 되실 거예요. 그 다음 여기에 와야 되는 분기문이 뭐가 작성돼야 되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겠죠. 그죠? 자, 100가지 진행되어야 된다는 요걸 보고서 4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일시 정지하고 눈으로 쭉 풀어보시면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 나오십니까? 자,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 준비된 내용은 모두 끝났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과 분수 수열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4강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